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청원구민이 만드는 청원의 미래, 청원구 미래발전 정책 토론회를 모두 다 같이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천재보험부연실의 우도재 보좌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청원구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도농 균형 발전,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 성재봉 국회의원과 청주 시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청원발전위원회가 주관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는 유튜브 성재봉 TV로도 생중계된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서 국민의회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 경례. 자유롭고 조용히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런 일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사 시작에 앞서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청원 성재봉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청주시정연구원 원감희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청원발전위원회 변산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차영호 청원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노진상 충북 중소기업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경천 전 충북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창원 전 충북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영신 청주시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변은영 청주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최재호 청주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네, 송규호 청주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필 오산읍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훈 내덕일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성민 오창읍 이장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청원구 지역위원회 김재원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환 부모님 참석하셨고요. 임동현 교육연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영희 홍보소통위원장님 참석하셨고요. 안현희 문화예술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상현 노무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차정혜 우령위원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방현복 전 오창읍 기업인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행사 주관을 맡아주신 청원발전위원회 위원분들 모두 다 같이 하면서 인사해 주시죠. 네, 참석하셨습니다. 네, 혹시 소개가 노락되신 분들 있으면 소개를 말씀을 해주시면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실 충북시민재단 강태재 명예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청주시 시정연구원 이지연신 팀장님 참석하셨고요. 네, 뒤에 계시네요.
그리고 토론자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청주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이정민 박사님, 그리고신가요? 박수호입니다. 그리고 흑사님 이태근 회장님 앞에 계시고, 그리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김두한 본부장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토론에 또 참석하실 주식회사 CGS 이한소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김필아 팀장님 참석하셨고요. 네, 그리고 전 청주시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청주시에서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청주시 농업정책과 아른전 과장님, 그리고 청주시 도시재생과 김윤 과장님, 그리고 청주시 관광과 이현수 과장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환영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재봉 국회의원님 환영사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정책 토론회를 여는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청원구에서는. 그래서 무엇보다 좀 오늘 뜻깊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이 행사를 함께 주최해 주신 우리 청주시정연구원의 원광희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이 여러 가지 연구 프로젝트를 하겠지만 청원구라고 하는 이 공간적 범위를 두고 구체적으로 그 정책을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제안하고 발표해 주신 것은 저희로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어쩌면 청주시장 연구원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박수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계신 우리 청원발전위원회는 주로 우리 청원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중심이 돼서 청원 지역을 새롭게 기억하기 좋은 지역이면서도 또 삶의 질이 높은 그런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모여서 정기적으로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모임인데, 오늘 변삼수 위원장님께서 또 그 이외에 지금 우리 박연보 지금 수석 부위원장이신가요? 네. 포함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분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변삼수 위원장 포함해서 우리 위원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려운 자리에 또 좌정을 맡으신 강태재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발제자 또 토론자분들, 제가 청원구의 곳곳에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느꼈습니다. 꼭 청원구에 계신 분들만은 아니지만 이 청원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비전을 함께 모색해보자 이런 취지로 자리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어떤 토론회보다도 오늘 아주 알차고 준비된, 그리고 대안이 잘 제안되는 그런 토론회가 될 것이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오늘도 제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도와주신 우리 차영호 청원부청장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청원과 고향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청원 발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아마 더 크게 역할을 해주실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노진상 우리 충북 중소벤처기업 청장님, 우리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청장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더 열심히 도와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재훈 고문님도 지금 유명한 고문님도 자리해 주셨고, 우리 지역의 도의원 시의원분들,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이정대 협회 회장님, 많은 우리 청원의 발전을 바라는 직능한 지자민들, 또 우리 청원계 당원분들, 또 지역의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함께 청주 발전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셨고요. 아까 좀 소개를 배웠는데 우리 청원 이통장
이전까지 우리 호의 사무국장님 계시네요. 네. 네. 그리고 여러 이제 다양한 분들 함께 잘해 주셨고요. 우리 무암동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오실 것 같은데 우리 국사 한번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당의 김영환 정책실장님이시죠? 또 오늘 논의되는 것을 우리 또 도당 차원에서도 잘 또 정리를 해야 중앙당에 또 이렇게 제안도 하기 때문에 함께 또 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새롭게 또 발전하는 청원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말씀드리고요.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도 7개의 큰 과제 중에 청원부와 관계된 과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청주공항 인간전용 활주로, 또 미호강의 맑은 물 프로젝트, 또 2차 전지와 반도체를 포함한 이 첨단 전략 산업의 육성, 또 뭐가 있죠? 저기 방사능 5개 클러스터 구축, 이런 또 그 수도권 내륙 철도, 또 공항까지 연결되는 수도 내륙선, 또 중부 횡단철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번에 중요한 대통령 공약으로 포함되는데 이것이 다 청원부로 모이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충청권의 메가시티의 중심이 바로 청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우리가 설계하고 또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세봉께의 인상단 현영사였습니다. 다음으로 원광이 충주시정연구원 원장님의 현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작년 1월 22일 날 개원한 청주시정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 직장은 충북연구원에서 31년 정도 연구를 생활했고요. 또 우리 손재봉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어떤 그런 청구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사업들을 담당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97년 개항 이후에 제가 지금까지도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만 이상의 이제 시도 연구원들이 한 16개가 한 30년 정도 이렇게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같이 이제 50만 이상의 대도시 연구원들도 벌써 12개가 지금 설립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제일 큰 도시 청주에서도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돼서 나름대로 청주의 어떤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와보니까 시도 연구원들은 큰 정책의 어떤 줄거리, 대강을 만드는 역할이라면 이 기초단위에서의 연구원들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저희 연구원의 이지연 박사가 청원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중장기 전략을 만드는 마스터 플랜을 연구원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구성원들, 박사들이 그 지역을 좀 잘 알아가는 과정의 하나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사실 급히 연구원이 설립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 지시과제로 4명의 박사들한테 부별로 발전 방안을 지금 요청을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것을 이제 학원 형식으로 해서 바로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는 같이 100년 청주 경쟁력을 위한 마스터 플랜 용역으로 이렇게 완성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청원부는 사실 첨단 산업과 또 내수와 부기를 아우르는 또 농업, 또 일개의 어떤 관광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진짜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기 같은 데는 어떤 혐오업종, 혐오 그런
그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오늘 제안한 여러 가지 안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안 위에도 많은 그 좋은 조언들을 해주시면 저희 연구원에서 그것을 연구 과제로 채택해서 처음으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아까 그 청주공항역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보통 이 역에 그 철도 노선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대에서 철도가 들어와서 보훈에서 요구하는 보훈으로 해서 또 김천까지 연결하는 철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충북선 고속화가 이제 그 시발점이 청주역에서부터 동해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이 또 청주까지 들어오고요. 또 동성 한간 철도가 있고 이런 그 모든 철도가 그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면 별도의 홈과 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4개 내지 5개의 어떤 철도가 청주공항역에 오면 현재의 고속역보다도 더 큰 규모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간할 쪽에 대한 그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역사에 대한 어떤 규모를 만드는 그런 어떤 노력들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수도권 전철이 천안에서 이제 청주공항까지 이제 올해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이 부분을 공항에서 끝낼 거냐. 그래서 저는 그 통합 청주시의 제일 오래된 의빈 내수까지 좀 연장하는 방법은 없을까? 내수는 과거에 충북선이 섰던 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정차를 안 했죠. 그래서 그 수도권 전철역을 내수까지 연장을 하면 수정까지 연계해서 추정의 관광객들을 좀 끌고 올 수 있는 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아직은 그 시민들이나 여러 그 기관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에 제가 그런 어떤 사각지대가 없나 해서 좀 찾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좋은 말씀 주시면 저희가 좀 잘 정리를 해서 바로 내년도에 사업으로 또 전환시키고 올해 바로 그 사업으로 추진할 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행사를 또 주관해 주시고 같이 해주신 청문발전협의회나 우리 송재관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청주시 경영관과는 청주시 발전 계획의 구상안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변상수 청원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의 현행사를 듣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오늘 우리 청발전위가 주관하는 이 미래발전 정책 토론회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원발전위는 태동한 지는 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정책 토론회에 처음으로 주관하게 되는 행사를 맡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청원고 주민들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비전을 아주 수정한 마음으로 같이 출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토론회 지금 시간상 좀 짧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영호 청원구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네, 먼저 청원구를 책임지고 있는 청원구청장으로서 뜻깊은 자리 만들어주신 손재국 위원님과 그 시장연구원의 원광희 원장님, 또 청원발전위원회 임원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뭐 시청에서도 시장 역할을 해서 또 청원구청에 와서도 청원구 미래 비전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토론을 해주신다고 하니 저로서는 더없이 반갑습니다. 여기서 나온 모든 말씀들 소중히 귀담아 듣고 앞으로 청원구 부정을 끌고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부정을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부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영호 청원구청장님 축사
축사였고요. 다음으로 노진상 중국 중소벤처기업 총장님 축사를 듣겠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우리 손재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구청에서 하는 행사나 토론회 제가 처음 참석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수해 피해 기업 대응을 위해서 우리 촬영 구청장님 방문 드린 적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불러주시면은 그런 구청 행사나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충북 주기청이 그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충북에 연고가 없어서 1년 전에 여기 이제 매각 갖고 왔는데 느낀 게 수도권 외 지역 지방에서 좀 기업 활동도 활성화돼 있고 그런 데가 이제 청주 특히 오창 같은 경우는 과학단지도 있고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 저희 청사 근처에 최소 점심 먹으러 막 이렇게 기업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청주가 세종 들어오고 이제 다 이제 인구 대전이 줄어들고 하는데 청주는 이제 인구도 아마 100만 도시 바라보고 갔고 기업 지원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해서 저희 충북 주민심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소벤처기업 소속 기관 데가 정부 조직법에는 특별지방 행정기관으로 저희가 돼 있고요. 그래서 혹시 많이 모르셔서 이제 저희를 좀 이용 못하는 분이 계신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일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이제 직원들 출퇴근을 위해서 버스 정류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충주시장님 앞으로 이제 공문도 보낼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중진 공수지구 기관도 많지만 저희 중지청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 관련된 얘기도 있고 문화 교육 이런 얘기가 많은데 많이 얘기 잘 듣고 특히 이제 기업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잘 듣고 또 돌아가서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많이 불러주시고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분들하고 토론자분들은 자리를 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주시정연구원 이재원 연구기획팀장님께서 청원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강수입니다. 앞에서 손태훈 의원 본인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선출직 정치관들이 지역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사례를 거의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실적에 급한 것이 선출직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그런 성향인데 어쩌면 소수의 소수들은 오래 할 작전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늦게 그 자료를 메일을 받아보고서 일별해 왔는데 발제자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시간표적으로 20분이나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2시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퍽퍽하게 앞서고 또 토론자들께서도 발제자 못지않게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한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 주어진 시간 내에 마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약속된 시간을 지키는 것이 또 사회자의 역할이기도 해서 발제자께서는 가급적이면 20분 내에 해주시되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료를 돌아가셔서 꼭 좀 꼼꼼히 좀 이루어주십사는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생 수없이 많은 이런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알차고 매우 의욕적이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께서도 10분 시간이 주어졌지만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이제 다 한다고 해서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특히 또 오늘 시청에서 최고 책임 과장님 세 분이 오셨기 때문에 시간을 이세 분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조금 길어서 이미 약속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의욕적인 발표를 20분 뒤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정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진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 청원구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청원구의 현재의 현황과 여건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발전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총 2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청원구의 현황과 여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원구에 관련된 계획들, 그리고 세 번째로 청원구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청원구의 현황과 여건입니다. 현재 청원구는 2014년에 주민들의 자율통합으로 통합 청주시가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도시가 농촌이 하셨습니다. 2014년 주민들의 자율통합으로 통합 청주시가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청원구는 동농통합, 첨단산업, 교통물류의 핵심지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총합 초기부터 지역 간의 불균형, 그리고 농촌 지역의 소외, 도시 지역의 이질성 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청원구에는 지속적인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도농 복합지역으로 바뀌고 동시에 중심지의 기능이 분산됨에 따라서 도시의 공동화 그리고 노후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 그리고 산업단지에 따라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의 형성이 잘 되지 않으면서 중심지 기능이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 환경이나 경제적인 여건 차이도 커서 청원구 중심지 그리고 배후 마을의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점차 증가했는데요. 한편 청원구는 청주시 내부에 청주국제공항이라던가 고속도로 이와 같은 내부의 교통망 그리고 청원구 인근에 위치한 진천, 증평 그리고 오창에 있는 산단에 연결이 되면서 주변 지역의 발전으로 교통 요충지로서의 기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발제에서는 먼저 첫 번째로 청원구가 앞으로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경제를 활기 있게 만들면서도 지속 가능 발전의 전략을 마련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줄이고 나아가서 균형 발전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원구의 지리적인 특성을 먼저 간략하게 모두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구는 청주시의 북측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북측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두 개의 오창은, 내수은, 오근장동, 물량사천동, 매덕 1동, 매덕 2동, 우왕동, 북이면 이렇게 해서 총 1면 5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원구의 면적은 215제곱킬로미터인데요. 이는 청주시 자체가 전국 면적 대비 약 1%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또 충북의 6.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 면적 중에서 청원구는 약 2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형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청주시 자체가 기본적으로 동호 서저의 형태로 동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지 내부 중지대 평지같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원구 같은 경우는 오른쪽 남동쪽의 산단과 인접한 저 지역을 빼고는
모두 경사도시 미만의 낮은 지형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수기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미모강이 청원구 중심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으며 무심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상간사성의 자연휴양 목참 저수지가 위치를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청원구의 인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전체 인구는 내국인만 했을 때는 85만 명, 그리고 외국인까지 포함했을 때는 88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전체 인구는 충북의 53%가 넘을 정도로 충북의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청원구의 인구는 약 내국인만 봤을 때 18만 8천 명 정도로 청주시 22.1%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청원구의 연령별 인구 현황을 살펴봤을 때 청원구는 청주시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20대 미만의 인구가 가장 많은데요. 한편 65세 이상의 요령 인구는 약 3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6%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의 고령화율인 19.2%보다는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의 앞으로의 산업을 이끌어갈 그 생산 가능 인구 현황을 살펴본다면 청년층과 장년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고령화 또한 이렇게 청주시 전체가 이제 청년층과 장년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원구 또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고령화율 또한 앞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사회 문제로도 가장 크게 떠오르는 1인 가구를 살펴보면요. 청원구의 1인 가구는 청주시 전체 가구의 약 43.1%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청주시 전체 가구 유형 중에서도 1인 가구는 약 44.8%, 거의 50%에 달하는데요. 그 1인 가구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20, 30대의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청원구에 산업단지가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20, 30대의 1인 인구가 가장 많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청원구의 산업 경쟁의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청에서 청주의 산업별 사업체 수 그리고 종사자 수를 살펴본 표인데요. 22년 기준으로 청원구의 사업체 수는 약 2만 3천 개, 그리고 종사자는 약 9만 9천 명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구의 사업체 수는 청주시 사업체 전체의 25.6%, 그리고 종사자 수는 청주시 전체의 약 2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흥덕구 다음으로 청주시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가 위치를 하고 있고, 종사자 수 또한 흥덕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지역내 총생산 같은 경우는 구별로 제공을 하지 않고 도시별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청주시 전체의 지역내 총생산을 살펴본다면 그 중에서 산업별로 살펴봤을 때 제조업 비율이 가장 높은데 청원구의 제조업 비율의 그런 사업체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런 청주시의 GRDP에 청원구가 크게 인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별 사업체 수는 어떤 산업들이 가장 많을까요? 가장 많은 것은 도소매업, 그리고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그 다음 제조업 순으로 사업체 수가 많습니다. 한편 종사자 수를 살펴본다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도소매업,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구가 갖고 있는 가장 강점 중에 산업면에서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 특화전지인데요.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거인데요. 우리 청원구는 K 배터리 산업의 준추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21년 청원구는 전국 최초로 2차 단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된 바 있고요. 23년에는
2차전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아주 많이 상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우리가 흔히 꿈의 현미경이라고 부르는 이 장비인데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아주 미세한 그런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포항에 3세대의 방사광 가속기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25년에 착공을 해서 29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청원구에 위치될 방사광 가속기는 4세대인데요. 사업비가 단초보다 아주 많이 증가를 해서 이 다음과 같은 사업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사광 가속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바이오 의학, 그리고 신소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정밀 분석이 가능하고 고도화된 연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서 주변의 연구 단지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구의 교통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청원구에는 아주 다양한 교통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서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요. 북쪽으로는 단지 청주고속도로, 특히 그 중에서는 옥산과 오창 구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3순환로까지 이런 순환로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광명철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내륙선이라고 불리는 동탄 청주공항 광역급 행정도가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의 유일한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 바로 청원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청주시 전체로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되어서 총 142개의 노선을 98개의 노선으로 통폐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구의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미세먼지 자체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청원구에는 산업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고 흔히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다 보면은 미세먼지가 높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성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산업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저희 청주시정연구원에서 분석한 바 있는 이 카드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 소비 청주시 전체 중에 주요 소비층이 20대에서 60대의 카드 소비가 가장 활발한 곳이 바로 1위가 청원구 오창읍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문화여가의 소비 현황 그리고 문화여가 분야와 생활음식 분야의 소비가 가장 활발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위치한 그림이 문화여가 분야는 숙박업, 스포츠 레포츠 용품, 그리고 골프 연습장, 헬스클럽, 문화시설 등이 해당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생활음식 분야 같은 경우는 편의점, 주유소, 화장품, 마트, 카페, 음식점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체류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체류 인구란 월 1회 그리고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이 청주시 전체에서 목적별 체류 인구를 분석을 해보았을 때 1위가 바로 청주시 청원구 그리고 오창읍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는 출근 목적의 인구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목적의 체류 인구를 살펴보았을 때 오창읍이 1위 그리고 내수읍이 3위에 해당이 되었는데요. 오창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에서 살펴봐서 아시다시피 그 카드 소비액이 높은 것으로 보아 가족 혹은 친구 간의 약속으로 인한 외식 식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체류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온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수읍 같은 경우는 청주국제공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아닌가 미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원구와 관련된 상위 계획 그리고 관련 계획들이 어떻게 청원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고요. 첫 번째는 청주시의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청원구 오창읍은 204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청주시의 원도심과 함께 2대 도심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송과 오창,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로 이어지는 이 주요 발전축은 이 주요 발전축이 바로 청원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주시의 균형발전 종합계획에서 청원구는 흥덕구와 같이 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통합청주시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따라서 그런 균형발전 사업들이 지원이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상생 합의사항으로 청원구에 많이 지원이 되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아마 그렇게 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입니다. 여기서는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농촌 지역의 생활 SOC, 주거, 복지, 인프라 시설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 사업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세 가지의 계획을 살펴봤을 때 청원구는 청주시의 미래 성장의 핵심축으로 오창 중심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도농복합, 광역 교통망, 스마트 도시 인프라, 농촌 생활 SOC, 역사 문화 자원 등 복합적인 발전 전략이 상위 계획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첫 번째로 살펴본 청주시의 현재의 현황 그리고 여건 그리고 우리가 법에서 살펴보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 봤을 때 우리는 앞으로 청주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기서 산업 부문 그리고 교통 부문 그리고 공간 부문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발전 방안을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 강제 부분입니다. 방사능 가속기 정말 중요한 그런 장비인데요. 우리는 방사능 가속기를 활용을 해서 미래 소재의 오픈랩 혹은 글로벌 연구 허브를 조성하는 것을 어떤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청원구 같은 경우는 충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교통의 요충지로서 산업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근에는 또 대전에 대덕 연구단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를 이렇게 방사능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 허브를 조성해서 추진을 한다면 향후 국가 주력 산업의 성장의 기반이 청원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2차 전지를 활용을 해서 도심형 2차 전지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오창 2차 전지 클러스터의 기술력과 연계해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그리고 전기차, 드론, 로봇형 스테이션을 청원구 전역에 설치해서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를 선도하는 청원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떤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때 첨단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반도체, 폐배터리, 폐바이오 소재를 AI 기반으로 분리 혹은 재생산해서 대규모의 친환경 자원순환 단지 또한 함께 조성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교통부문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청주국제공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장점을 활용을 해서 오창의 산업단지와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AI 기반의 스마트 콜드체인 물류망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을 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국제공항이라는 것을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물류 콜드체인을 한번 해본다면 신선 의식품, 바이오 의약품,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물류에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산업단지, 도심을 연결하는 도시항공교통 UAM의 실증 노선을 구축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UAM이 어떻게 보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런 실증 노선을 구축을 한다면 미래형 플라잉카, 드론택시 시범운행, 우리가 미래를 대비를 하면서 그런 미래형 교통수단을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벨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방사형 순환형 도로망을 따라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 자전거 고속도로, 친환경 순환길 구축, 혹은 더 나아가서 AI 기반의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그리고 그런 공유 모빌리티를 통합한 통합 교통 서비스를
가지고 주변 지역에서의 그 수요를 끌어모을 수 있는 우주항공교통 미래관 혹은 체험센터를 한번 구축해보는 것이 어떤가 한번 함께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천주역을 랜드마크형 역사 그리고 복합 환산센터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 부천주역 인근에 아파트 단지라던가 그런 많은 것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미래의 인구 혹은 이용 수요를 계산을 하고 환산의 편의를 유도하고 역세권 활성화를 반영을 하여 역사부지를 확대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복합 환산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함께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초정지구의 교통망 개선을 한번 제안드려보는 것입니다. 이 교통망 개선, 초정지구의 교통이 주변에서 많은 것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를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의 내수 구간을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수 구간까지 연장을 한다면 수도권과 청주공항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서 청주공항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초정 지역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이는 나아가서 지역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 충청권의 중부 내륙권 지역 개발의 촉진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내수의 재활성화 그리고 초정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 내수 상황에 맞는 그런 맞춤형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초정지구를 통과하고 있는 지방도 540호선은 왕복 2차로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장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4차선의 도로를 개통을 한다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광지간의 단절 같은 그런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초정지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회도로를 중심으로 한 초정지구 인근의 순환 도로망 컨셉의 도로 체계 구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원구의 공간 부분에서 발전 방안을 제안해보겠습니다. 청원구는 대표적인 구도시이 있는데요. 우암동, 내덕동, 내수, 부두면 일대 등입니다. 이 청원구의 이런 구도시는 청주시 출범 이전부터 오래된 주거지 그리고 상권, 교육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청원구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원도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청원구 중에서 우암동과 내덕동 같은 경우는 청원구 내에서 도시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지역으로 주택, 서점, 관공서, 학교 등이 밀집되어 있고요. 내수 부기면 같은 경우는 청원군 2014년에 통합을 하기 이전부터 행정과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지역입니다. 또한 청구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은 상당부의 구도시와 함께 역사, 문화, 행정, 상호공간으로 재개발 논의가 현재 활발한 상황입니다. 한편 오창읍 그리고 오금장동, 율량 사천동은 최근에 개발된 지역으로 원도시에서 구분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구도시 내에 전통시장, 그리고 문화유산, 역사적인 건축물 등을 보존 혹은 복원해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된다면 역사와 연계한 문화축제 혹은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를 해서 주민 참여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강화시키고 청원구의 이미지 또한 리브랜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청원구의 이런 오래된 구도시 내 주거환경 그리고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후주택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스마트 리모델링 그리고 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거리 재정비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주민주도형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드려봅니다. 다음으로는 청원구의 대표적인 신도심, 오창읍 그리고 농촌지역인 미원, 부기 이 지역을 연결해서 직거래 고속배송 로컬푸드 드론벤트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역농가 우리가 갖고 있는 농촌 자원이 북인면과 미원면에 지역농가가 오창에 위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로 유입된 그런 인구라고 볼 수 있죠. 오창의 그런 이주민들의 가구를 주 2회 10대로 꾸러미를 이렇게
드론이라던가 전기차를 활용해서 실제로 풀어미를 계속 한다면 상생 발전이 아무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친환경 도시숲, 녹지 네트워크, 그리고 도시 생태 보건은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원구 오차호수 일원은 우수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고 생태 환경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차읍에 산업단지가 위치를 하게 되고 그에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그에 따른 토지용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난개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활용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복합적으로 휴식하거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창저수지 인근에 둘레길을 조성을 한다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휴식 그리고 문화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이는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원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창저수지 모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인근의 넓은 공간을 친환경적인 둘레길로 개발한다면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한다 하는 것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지가 넓기 때문에 계절별로 야생화 단지를 만든다던가 자연학습장, 공장의 길, 스마트 안내 시스템 등을 도입을 해서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청원구의 자연 공간을 활용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수의 철도가 현재는 예전에는 많이 활용이 되었지만 현재는 무배치 간이역으로 이런 여객 운송하는 그런 철도는 아예 정차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근 부지, 내수의 인근 부지를 활용해서 이모빌리티 실현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내수역이라는 그런 교통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유휴 공간이라는 특장점을 살려서 자율주행 셔틀, 전기자전거 충전 거점, 마이크로 물류 테스트 등 우리 인근에서 수요가 높은 것들을 선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 청원구 발전 방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제자는 기본 데이터를 잘 만들고 거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더라고 약속 시간을 조금 오버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산업경제 부분, 교통 부분, 그리고 공동 부분에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발표를 기초로 해서 각 분야별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먼저 토론을 해주실 분은 청주시 도시계 상행기획단의 이정민 선생님이신데 사람과 공간을 잇따른 주제로 그 원도시 무한대륙동에 대한 구상을 발표해 주실 거고요. 발표를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국내외에 아주 좋은 사례를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시면 안녕하세요. 청주시청 이정민입니다. 앞에 발제 말씀 잘 들었고 저는 원도심 특히 이제 우암내덕동 중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첨언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빨리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이제 섭외 전화가 왔을 때 인문학적 사고의 깊이와 공간 사람을 잇는 맥락 그리고 정책적 상상이 담긴 사례와 정책 대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제가 좀 과도하게 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문제입니다. 원도심은 어디인가? 우암내덕동이 원도심에서의 어떤 입지와 위상을 차지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선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현대 도시 이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혁신 정책과 사례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동, 성안동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 보이신 분들은 아마도 2번 구암내덕동까지 이제 범위라고 기대를 하실 것 같고 또 저희 도시계획적으로는 일순환로 내부까지도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도시는 육거리에서부터 문화재종창까지의 영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동, 성안동을 넘어서 육거리에서부터 문화재조정까지 영역으로 포함시킬 때 사실상 원도시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네 분들뿐만이 아니라 원도시 전체 시민들이 육거리에서부터 문화재조정까지 원도시민이라는 인지적 경계를 사실상 강화를 시켜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어떤 보행지대나 원도심 순환버스, 무료 2인용 전기차를 이렇게 순환할 수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물리적 연계가 필요하고 동시에 어떤 문화적 행사를 연결시켜서 추진을 한다거나 제가 광장에서 예술하자라는 예를 작게 만들었는데 철당간, 청소년광장, 도시재생허브센터, 문화재창 이 광장을 연계해서 하루를 이제 연계해서 어떤 문화 행사들을 벌이는 등의 어떤 문화적 연계를 통해서 그 일반 시민들의 어떤 그런 공간적 원도심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현대 도시 이론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앙리 르페브르라는 사람이 1968년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모두를 위한 도시를 거쳐서 최근에 엠프 도시라는 그런 이제 도시계획의 큰 어떤 주기 그리고 디지털 권리까지 형평, 포용, 참여라는 세 가지 어떤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가 피부로 체감이 될 정도인데요. 기후적인 도시, 기후 회복력 도시, 생활적 도시권 많은 어떤 도시계획 이론들이 기후와 환경과 기후 정의에 대한 걸로 좀 압축적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론들이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어떤 도시 정책과 사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혼잡했던 도로가 이제 단계적인 어떤 임시적으로 보행 광장으로 조성이 되었다가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주변 상권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지금은 영구적으로 보행 광장화 되었습니다. 가까이 오사카입니다. 1937년입니다. 6m의 도로를 6차선 도로로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주년인 2037년까지 이 거대한 4.2km의 이 도로를 단계적으로 전면 보행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쪽에 있는 칩도를 먼저 보행자 도로로 전환을 하고 단계적으로 이쪽 남단에서부터 북단에 이르기까지 이제 전면적으로 전면 보행자 도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사례입니다. 리카드 총리가 이제 장기 집권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 도시적으로는 이제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데 도시가 곧 공원이다라는 개념에서 공원 도시라는 이제 목표를 설립을 하고 다양한 사례 이제 실천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90년도에는 도시보다 오히려 공원이 더 큰 개념에서 공원 속의 도시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더 이제 적극적인 어떤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무조건 친환경 건축 의무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 녹화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에서 50%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발 사업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녹지율이 높아져서 지금 현재 싱가포르의 녹지율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공원을 넘어 자연 속의 도시라는 정말 엄청난 이제 도시 비전을 세우고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파크 커넥터 네트워크라는 이제 그 정책이에요. 그래서 공원과 공원을 녹지로 연결시키는 것이고 현재까지 300km 이상을 실제 연결을 했고 2030년까지 400km 조성을 목표로 지금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다양한 분야에서 오셔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보행이나 녹지율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중심으로 좀 지소에 표현을 했는데 이거 이외에도 사실상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지구 기존의 아파트까지 사실 포함을 시키면 도시 전체가 좀 아파트로 메꿔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좀 조심스러운 좀 우려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사례를 먼저 볼 텐데 광주 푸르길 공원입니다. 1989년 경전선이 폐선이 되면서 주민 주도로 푸른길 만들기 운동본부가 설립이 되고 100만 도로 환수 운동이 추진이 됩니다. 시민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움직이자 정부와 광주시는 여기에 사실 새로운 철도를 놓으려고 하던 것을 폐지를 하고 폐지를 하고 2000년에 결국 녹지 조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10.8km의 거대한 녹지 길이 조성이 됐고 청주의 대표적인 생태축이자 관광 명소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숲세권이 조성이 되자 주변에 이제 뭐 도시재생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당연히 이제 주변 상권도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심 녹지길이 조금 끊어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실제 공중 보행 통로로서 이제 그 보행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제 그런 이제 건설 사업도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도 도심 생태 문화 트레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실제 청주시는 경전선은 사실 단조로운 철길이라면 청주시는 저희 명심산에서부터 인천공원, 예술의 전당, 청주체육관, 사색이공원, 시립미술관, 사직당공원까지의 거대한 사실 녹지축이 연결이 되어 있고 바로 50천을 넘으면 성안동, 중앙동, 수동, 이제 우암동, 저희 이제 문화재도착 그래서 일량천까지 이어지면 사실 거대한 녹지축이 형성이 됩니다. 비단 녹지축뿐만 아니라 산, 골목, 미술관, 캠퍼스, 문화유산 그리고 이제 수변공간까지 아주 다채로운 자원들이 사실 몰려있기 때문에 일상형 관광 인프라가 조성이 될 수 있고 아까 그 광주는 10.8km였는데 저희는 이 길을 달리면 18km의 거대한 사실 띠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지 및 가로수를 확충을 하고 이제 아까 보셨듯이 끊어진 일부 구간은 공중보행 통로를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어려운 구간 같은 경우는 보행자 우선지구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뭐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그 공간에 이제 뭐 선형 어떤 가든을 좀 조성할 수도 있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원도심 보행 특구 만약에 이제 지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문화재도창이나 일거리 시장 인근에는 이제 거점 주차장이 동시에 사실은 건설이 되어야 또 그 특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기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제 수단들이 같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안에 앞서 영국의 공공야외 수영장 라이도인데요. 1900년부터 영국에서는 공공야외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라이도 리볼루션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재는 이제 야외 수영장 확충 개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그 경도가 높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전체 수영장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수영장에 대해서는 이제 겨울에 워터풀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강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파리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전환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고 올해 드디어 파리 생강에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개장을 했습니다. 청주에도 근사한 공공야외 수영장이 있으면 어떨까요? 일단 공공야외 수영장 같은 경우는 뭐 호텔이나 저희 풀빌라 가야만 사실은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즐겨 찾을 수 있는 근사한 공공야외 수영장이 있으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방법적으로는 교육부에서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1조 8천억 원을 들여서 지금 27년까지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청주에서는 공모 사업이 되지 않았고 사실은 좀 안타깝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수영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특히 이제 뭐 우암초등학교나 청주 농고 같은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좀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대상지 대안으로서 그 문화재조청 임시재조청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도심을 도행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거점 주차장이 필요한데 지금 임시주차장에 이제 거점 주차장으로서 주차 빌딩 4층짜리 주차 빌딩을 건설하고 루프탑 수영장을 만들면 어떨까? 그럼 낮에는 이제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쓰고 밤에는 청년과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명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챗GPT한테 제가 좀 명령을 해서 조언들을 그려봐 했는데 이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아서 사실 입지가 여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못 옮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제시만 해드리면 바랍니다. 세 번째 가기 전에 이제 그 로테르담의 옥상 축제를 매년 6월이면 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거대한 봉준호의 통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제 전체 민간과 공공의 40여 개 이상의 옥상을 개방을 해서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제안은 문화재구청 옥상 홈팟입니다. 제가 청주시청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구청 옥상에 가면 그 청라문화 산업단지 옥상이 사실 굉장히 거대하거든요. 그게 한 10,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 옥상이 항상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재구청 시와 구시청라 문화산업단지 국립호텔미술관 옥상을 사실 다 합하면 25,000제곱미터 라는 이제 거대한 공간이 되고 이 정도 규모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빠지지 않는 이제 규모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이제 청라문화 산업단지부터 시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은퇴하신 어떤 시니어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제 톱밥치기로 활동을 하시고 저희 가까이 이제 또 농구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뭐 병충해 관리 같은 거를 또 농구 그 연계해서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뭐 경로당 어린이집하고 나눌 수도 있고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이제 뭐 수입금 운영 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1일 농구 체험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민 워크숍 그리고 아까 설었던 다양한 옥상 영화제나 뭐 다양한 어떤 축제들을 같이 벌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생태적, 문화적, 관광적, 공동체적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모델이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시의 풍경을 높이기 위해서는 훌륭한 공공 공간들이 좀 청주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안내 말씀 잠깐 더 8750번 차량 이동 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그
토론이지만 발제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국내 그 아주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대안도 상당히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 비전을 이렇게 좀 파격적으로 이렇게 구상하게 보는 것이 그래도 진실되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있으면 저도 좀 몇 가지 보고 싶은데 워낙 시간이 없고 다 마치고서 마지막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거 많이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 토론자로 나오실 때 다음번에 토론하실 이태근 흑사연 회장이 서울 한복판에서 변호사를 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근데 정작 그 이태근 회장이 우리 청원구에 있는데 왜 청주에서는 그런 일을 못할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두 번째는 흑사대의 이태근 회장께서 농촌과 도시를 잇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흑사연의 이태근이보다 강평에 이사님 같은데는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에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 광화문 앞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떡해가지고 기억이 있는데 제가 우리 손재봉 의원님 계시기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제안을 했는데 아마 잘 진행을 못했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정부의 농업 쪽 발전 방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모창에 온 지가 지금 한 30년 됐거든요. 모창 공단 시작할 때 이제 거기 분양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모창에 공장도 운영하고 있고 또 북이면에 이제 그 분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친환경 도마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저희 주로 도마도가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주로 무농약 또는 비재배 이런 도마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이 충북은 도마도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전부 이제 강원도에서 오고 있고요. 겨울에는 주로 이제 전라도에서 오고 있고 이제 봄 가을에만 이제 주로 이제 울창, 옥산 또 북이 이 지역에서 주로 이제 도마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어떤 이제 전국에 이 친환경 도마도를 시도하는 곳을 저희가 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창주급식, 또 서울급식, 경기급식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부를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해볼 수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럼 저는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한번 본 게, 야, 정부에 이렇게 많이 친환경과 관련된 업체들이 있구나.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술 하는 업체 한두 군데 빠졌는데, 이 정부에 있는 이제 북이, 오창, 내수 지역에 거의 뭐 소규모까지 하는 한 20개 업체가 곳곳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거나 또 친환경 유동산물을 가공하고 있거나 이런 업체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깜짝 놀랐고요. 물론 이제 저희처럼 도마도를 뭐 많이 하는 곳, 또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 고창농업도 있고 또 뭐 광목농산처럼 쌀을 많이 하는 곳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뭔가 친환경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이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이제 의원님이 그게 어디 될지 모르는데 우리 정부를 좀 친환경 농업 특구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가 청주시 쪽 조사해 보니까 실제 우리 정부가 친환경 농업하는 면적도 제일 많고 실제 그 관련된 업체도 제일 많고 제일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 아까 이제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정부가 또 우리 저 북이면에 있는 또 폐기물 업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오창 공장에서 매일 북이면으로 왔다가 출퇴근을 하는데 갈 때마다 이 축사가 이렇게 많이 생겼구나. 그래서 참 아까 미호강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 미호강이 과연 참 어떻게 될까. 이게 좀 사실은 이 뭐 아시지만 원래 우리나라는 그 논에는 축사를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그 기준을 풀어버리면서 사실은 이제 논에 이제 축사가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 친환경 특구와 이게 지금 우리 북이 예수 원창적인 축사 문제를 해결을 잘 해결해야 결국은 우리가 미용도 살리고 또 정부가 그런 어려움으로서도 좀 외부에 많이 알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참 걱정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어떠하면 첫 번째 안은 어떠하면 정부를 좀 친환경 특구로서 뭔가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새로운 이런 희망을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초정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잘 아시지만 세종대왕이 이제 눈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 농업은 유기농업이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 때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들었거든요. 농사직설이라는 책은 세종대왕이 사실은 정철한 분한테 대한민국의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농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세종대왕이 당연히 여기서 그런저런 행동도 짓고 눈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를 세종대왕의 유기농업을 이어가는 정말 구로 우리가 지금 지금 초정에 있는 그쪽도 사실은 세종대왕이 그저 눈병 질환에서 지금으로 보면 이제 치유농업이거든요. 지금 아마 중국 지역에서 그 치유농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농업과 이 치유농업과 이런 걸 같이 연결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지 않을까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정부를 아까 앞선생님도 뭐 좋은 발표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부가 명확히 복합도시잖아요. 우리 저희 사회에서 지금 텃밭을 조그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심충석 사장도 와서 이제 텃밭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우리 심충석 사장 밀양동 집에 가보면은 자기 집에서 적절하게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그 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좀 그런 제가 보기엔 돈 비용 이런 거 크게 안 들어가고 정부가 정말 도시농업과 이런 유기농업과 치유농업이 적절하게 연결되는 이런 농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저는 우리가 이제 오창에 또 그런 새로운 뭐 이제 회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원래는 오창농협하고 저희 회사님하고 친환경 농산물 뿌리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장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창농협하고
SK가 연결할 때 사실 제가 그 연결을 한 사람인데요. 그 SK 포럼이 SK 지원들에게 진행하는 사업들 포럼을 연결하는. 저희도 지금 이제 저희 흑산경 포럼에는 지금 이제 SK하고 정동이고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 저 대신 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대신 학원 임직원들에게 저희가 포럼을 2주에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신 학원 회장님이 가지고는 지원 임직원들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제 무료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 이 일을 거의 10년 동안 해왔거든요. 저는 이게 농업이라는 것이 그런 멀리 있는 곳이 아니고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가까이 있는 업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와 우리 정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적절하게 연결하고 협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이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을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하려고 하는 게 목표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구 지역이 어떤 하나의 그런 초정, 내수, 구기 이 지역의 어떤 그런 창기 지역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소위 신앙교로 어떤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잘 연구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면서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우리 의원님께서 좀 지금 이제 친환경 협부 조성되어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 홍성 이제 농업 특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해가지고 저는 이제 정부가 이제 청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를 좀 그런 농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 특구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도농이 정말 상생하는 이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촌 농민들 대단히 어렵잖아요. 진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기후 위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그런 희망하고 같이 정부 지역의 도시에 계신 도시민들하고 또 공장들하고 또 농민들하고 이걸 정말 잘 협력해서 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철근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업에 하시는 그 부분 필수가 말할 수 없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청원구를 친환경 농업 특구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공유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택배의 그 회장이 지금 복지 차원에서 흑살림거리를 맺자고 하는 이런 일을 좀 다른 기업이나 다른 조직에서도 좀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좀 다 알려주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는데 이태근 회장이 아주 시간에 잘하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현재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경제자유교육청 김주환 본부장께서 해주실 텐데 여기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거듭 설명하시고 경제청의 의욕적인 사업 계획만 소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교육청 본부장 김주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 미래발전 정책 토론자를 마련해주신 성재훈 국회의원과 청원국민들께 감사의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에어로폴리스 발전 계획에 대해 잘 순서에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위치는 청주시 청구 내수 구기면이고요.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4,149억 원이 들어갔고요. 사업 규모는 50만 5천 평입니다.
이치대사는 1지구에는 헬기 정비 보존이 개발하고 2지구에는 항공부품 제조, 물리 등 그리고 3지구는 1, 2지구 여기에 매우 산간지 주방입니다.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은 청주공항의 지속적인 활성화에 따른 여객 증대 등 공항 인근 지역